속도, 그다음에 가속도, 이동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상황에 대한 건지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정의역이 t인데 너가 시간이에요.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에 따른 우리는 무엇을 정의한 거냐면 지역은 x, t, 너가 위치입니다. 위치.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해요. t 값에 따른 위치를 정의를 한 거야. 예를 들어 볼게. 근데 움직임 자체가 어디서의 움직이냐면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수직선뿐만 아니라 상하 움직임도 다루거든. 그래서 1차원적인 움직임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로 가거나 위아래로 가거나, 즉 좌표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 X좌표만 있거나 Y좌표만 있거나. XY 좌표가 둘 다 있는 것은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시면 평면 운동이라는 걸 배웁니다. 평면에서 얘가 막 시간에 따라서 막 움직여요.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다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하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 혹은 시간에 따른 뭐 높이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근본입니다.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가로축이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그랬을 때 어떤 시간에 따른 좌표가 있을 거라고. 그 X값을 X 괄호 열고 T라고 부른다고. 어떤 시간이 정해지면 이 X좌표가 정해진다는 얘기야. 내가 수직선상 위에 있다고 쳐보면 0일 때 처음에 원점에서 있다고 치고 1초 후에 이만큼 1만큼 갔으면 나의 1에서의 X좌표는 1인 거예요. X1이 1인 거지. 그리고 1초 후에 다시 돌아갔으면 2초가 지났는데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X2는 0이 됩니다. 예컨대. 그리고 좌표기 때문에 당연히 음의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1초 후에 X3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즉 위치라는 거는 요 수직선상 위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음의 방향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X좌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X좌표가 중요한 것은 t에 관한 함수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녀석은 t에 관한 함수가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배운 어떤 개념에 대응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여태껏 우리가 다뤘던 것들은 정의역이 뭐였냐면 바로 x였죠. 치역은 뭐였냐면 fx에 해당하는 함수값이었습니다. 너는 y좌표였죠. y좌표. 즉 여태껏은 x값이 정해지면 함수값이 정해지는 y좌표가 정해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t값이 정해지면 x좌표에 해당하는 위치가 정해진다고. 즉 여기서 말하는 x와 여기서 나타나는 x는 전혀 다른 x를 말해요. 여기서는 함수값을 뜻하는 위치로서의 x를 말하고 여기서는 정의역에서의 x좌표를 뜻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역할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 근데 너네가 처음에는 t도 나오고 x도 나오고 졸라 헷갈려요. 이게 처음에는. 왜냐하면 여기도 x도 있고 원래도 얘가 x였는데 그럼 x가 t랑 무슨 관계인 x가 t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x 대신에 우리가 t라는 정의역으로 변수가 바뀌었고 함수값 fx 대신에 우리가 xt라는 함수로 바뀐 거라고. 얘도 그냥 t에 관한 함수일 뿐이야. 다만 이름이 x인 거지. 그지? 여기서 f를 썼듯이 여기서 그냥 x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x와 fx가 있으면 이쪽에서 너에 대응되는 누가 있었냐면 f 프라임 x가 있었다고. 당연히 너에서 대응되는 x 프라임 t가 있겠죠. 즉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미분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x 프라임 t를 쓰지 않고 vt라고 씁니다. 이렇게. 이런 문자를 써요. 그냥 여기서 f 프라임을 썼을 때 f 프라임 x에 대응되는 게 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여태껏 수투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녀석은 fx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늘 f'x가 가장 중요했어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 감소,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 그래프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f'x가 이쪽에서의 주인공이었듯이 속도가 속도, 거리, 그리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서는 이런 요소 중에서 속도가 주인공이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너는 이제 운동 하는 그 위치에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양수가 됩니다. 즉 속도라는 거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부호도 있어요. 그러면 속도의 부호라는 것, 이쪽에서의 대응되는 도함수의 부호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너의 부호는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운동 방향을 나타내 줘요. 이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무엇에 대응이 되냐면 fx의 증감을 나타내 주죠. 즉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위치에 증감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그럼 너네한테 운동 방향의 표현이 나올 때도 있고 위치 그래프를 주고서 운동 방향에 대한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예컨대 그래프를 이렇게 줬어. 이게 xt라는 어떤 함수래. 이쪽은 당연히 t축이 되겠죠. 보통 가로축이 이제 t축이 됩니다. 정의역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를 막 이렇게 잡아. 뭐 A, 너가 B, 너가 C, 너가 D. 그래 놓고 얘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간을 구해봐라. 뭐 예컨대 이런 부분들 물어본다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너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 운동 방향이 음의 방향이 되는 거고 위치가 감소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겠지? 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위치가 감소하는구나. 도함수 f' 입장에서는 부호가 음수라서 함수가 감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만 달리할 뿐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위치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기도 합니다. 이쪽에서는 가속도라고 부르고 보통은 AT를 씁니다. 가속도. 근데 잘 생각해봐. 가속도라는 요소는 이쪽에 F 입장에서는 너를 한 번 더 미분한 누가 되냐면 F 더블 프라임 X라고 부르고 이것은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이계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계도함수. 근데 얘는 미적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수투에서 가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출제를 잘 할까요? 당연히 안 내겠죠. 왜냐면 이계도함수를 안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낸다고. 하지만 가속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럼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속도가 음수라고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야.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는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가속도의 부호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속도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속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가속도를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인 속도 가속도야. 별거 없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가 운동 방향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미분 단원.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맨 끝에 속도가 붙어 있고 적분 맨 끝에 이제 속도와 이동 거리 뭐 이런 파트가 붙어 있거든. 걔는 뭘 한 거냐면 너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를 한 거고 맨 끝에는 적분 파트에선 너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요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적분까지 배우고 나서 요거를 한 번에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원래 교과서에는 요 미분에서 요 부분이 도함수 활용 파트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 범위상 기말고사에서는 어차피 요게 이제 다 같이 다뤄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속도인 V를 가지고 정적분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에 대한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속도를 정적분을 하시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속도라는 거는
위치의 도함수였죠. 그러니까 너를 적분을 하면 위치가 너의 한 부정적분이니까 너에다 A 넣고 B 넣고 서로 뺀 거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xb-xa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얘가 중요한데 A부터 B까지 속도를 그냥 적분한 것이 아니라 절대값 vt dt 너는 이렇게 되고요. 너는 뭐가 되냐면 총 이동 거리가 됩니다. 얘는 넓이 단원의 해석상 뭐로 해석이 되냐면 A부터 B까지 속도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속도 그래프가 예컨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B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VT예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3이고 이 부분의 넓이가 4래. 예컨대 이렇게 줬어.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정적분 값을 그냥 구한다는 거는 넓이는 보긴 보되 부호를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뭐가 나왔을 거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가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실질적인 상황 자체는 뭐냐면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원점에 있던 사람이 3만큼을 뒤로 갔다가 다시 4만큼을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도착한 위치는 1에 도착을 한 거야. 위치의 변화량 자체는 1이에요. 이거를 물리에서는 변위라고 부르는 변위. 그죠?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총 이동 거리 자체는 내가 위치는 1만큼만 변화했지만 여기까지 3을 갔다가 다시 4를 왔으니 총 이동 거리는 7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 총 이동 거리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함수를 정적분을 한 이 부분에 둘러싸인 넓이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너는 뭐가 되냐면 3 더하기 4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통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 속도, 가속도 단원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쪽은 문제들이 다소 평이한 편이고, 근데 몇 가지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총 이동 거리와 관련된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넓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애들이 위치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3들도 되게 많이 틀리는 편이고 그래서 문항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0부터 1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세요랑 0부터 1까지 총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는 전혀 다른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까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쪽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의역 설명할 때 한 가지 선생님 빼먹은 게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자, 시간이라는 요소는 당연히 범위가 어떻게 될까? 0보다는 큰 범위에서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 위치식을 줘놓고 속도식을 줘놓고 다음과 같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두 번 존재하도록 하는 뭐 상수 k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속도가 는 0인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가 있으란 소리잖아. 근데 속도 는 0의 방정식인 실근이 두 개가 있되 어떤 실근이라는 거야? 두 양의 실근이 두 개가 있게끔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또 이항시켜가지고 풀어내는 우리가 수원에서 다루었던 치환형 방부등식에서 봤던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이쪽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거 나오면 또 막 애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범위가 제한된다는 거는 그런 방부등식을 해결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걔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보고 쉬도록 할게요.
요거 할게 오늘 속도가 속도,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변화 여기까지거든. 속도 가속도랑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가속도 문제가 10문제인데 10문제를 다 풀기는 조금 그렇고 지금 쉬기도 좀 그러니까 2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자 1번 볼게요. 2문제니까 금방 풀겠죠. 맞아요. 이쪽은 거의 물리입니다. 근데 물리가 더 어렵죠. 왜냐면 물리는 어떻게 써? 물리는 이렇게 쏘거든. 이렇게 날아가거든. 그래서 Y축 방향 성분이랑 X축 방향 성분이랑 쪼개가지고 풀거든. 물리 선택 안 한 이제 패션 이과는 잘 모르죠. 이과가 물리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지. 자, 혹시 그 미드 중에서 빅뱅 이론이라는 미드 아는 사람 있나요? 미국 드라마 중에서? 잘 모르나요? 뭐 지금은 완결돼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MIT인가 뭐 MIT였을 거야. MIT 그 공대생 그 소위 말하는 너드들 얘네랑 그 다음에 얘네가 모여 사는 어떤 같이 쉐어하우스 같은 데서 막 둘이서 이제 룸메가 살고 있는데 거기 바로 앞집에 이제 존예의 금발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머리가 비었어요. 머리가 비었고 얘는 이제 그 너네 팬케이크 집 막 이런 데 있잖아. 거기서 이제 거기 웨이트리스입니다. 웨이트리스. 그러니까 전혀 사는 세계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가치관도 전혀 다르고 근데 얘네랑 이제 얘네 중에 하나랑 막 사귀어가지고 뭐 어쩌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대충 서울대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데를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거기 안에서도 되게 또 천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름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모여서 간 곳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그 안에 천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긴 또 급이 또 좀 달라. 거기부터는 약간 정상인과는 좀 달라요. 일반인과 그냥 달라. 그냥 저 새끼는 약간 좀 이상한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수학이나 이런 부분은 또 탁월해.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하나가 나오거든. 쉘든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이제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 근데 이제 같은 그 MIT에 다니는 다른 애들 중에서 뭐 지질학을 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뭐 천체 쪽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을 보면서 되게 막 비하를 하거든. 야, 물리학이야말로 진짜, 과학이고, 돌멩이나 만지는 약간 완전 그 지질학자는 완전 그냥 과학자 취급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원래 물리가 근본인 건 예로부터. 자 어쨌거나 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의 높이에서 초속 20m로 수직 위로 던져 올렸죠. 그랬을 때 t초 후의 높이 x. 자, t초 후의 높이 x. 이 부분 밑줄 칠게요. t초 후의 높이 x. 잘 보시면 이 높이라는 이 값 자체가 x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x라는 값이 t라는 변수에 대해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사실은. 시간을 t라고 주고 높이를 h라고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보통은 높이는 h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x로 준 거고. 그랬을 때, 이 높이가 이와 같은 함수가 되고 있는데, x는 25 더하기 20t 빼기 t제곱, 5t제곱. 자, 그러면 요 x라는 함수를 내가 그려볼게. 0,25를 지나가고요. 이쪽이 t축이고 이쪽이 x가 되겠죠, 높이. 0,25를 지나가고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면 2에 있어요. x, t는 2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음수일 수 있을까? 공을 던졌다 떨어뜨렸는데 지면에 박힐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약간 풀다 보면 막 이런 문제가 나와. 무슨 뭐 열차가 달리는데 기관사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갑자기 열차가 뒤로 갈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멈추겠죠,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해결을 해달라는 거야. 브레이크 개세게 밟았다고 막 뒤로 가지는 않겠죠.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요것도 가다가 멈추겠죠. 딱 멈춥니다. 지면에 막 영원히 파고들지 않아요. 자, 1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 높이를 구해봐라. 그럼 당연히 요때일 거 아니야. 2일 때일 거 아니야. 왜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근데 물체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최고인 순간에는 당연히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 순간적으로 0이 됩니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멈췄다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속도 그래프인 VT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한 이 정도로 그릴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너를 미분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2인 거를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 2인 거 대입해서 꼭지점 찾으시면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5니까 자, 여기가 2야. 그럼 이거 얼마게? 20이죠. 너의 제곱에다 5 곱한 20이에요. 너가 25니까 너는 45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대입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 물체가 밑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동그라미,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 t라고 써주세요. 그럼 내가 지면에 떨어지는 그때의 시간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때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속도라는 것은 x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했지, 그지? x를 미분해 볼까요? v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 고증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물리 선택한 친구들, 얘는 뭘 의미하죠?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죠. 정말 실망이 크네요.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9.8인데 10으로 그냥 적당히 한 겁니다. 아래 방향이죠, 아래 방향. 중력 가속도가 이제 아래 방향이고 위쪽이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중력 가속도는 알았어. 물리 얘기 안 할게요. 선생님 원래 옛날에 물리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어쨌거나 물리과가 그 학점이 개 높아가지고 그냥 수학과 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데가 물리학과였어요. 그러니까 포항공대는 30%가 정시고 70%가 수시거든. 근데 나는 정시충이었어요. 이제 수능을 봐서 정시로 갔는데 1학년 때는 과가 없어요. 얘는 무학과라고 해요. 무학과. 말 그대로 학과가 없어. 무학과 아니고 무학과. 그래서 무학과입니다. 이때는 이것저것 배워요. 막 물화지 생타 배우고 뭐 영어 배우고 뭐 지가 듣고 싶은 거 뭐 과학사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이상한 거 많아요. 뭐 그래서 교양 같은 거 배우고 약간 저거 같은 거지. 왜 예과 같은 거지. 의대 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학년 때 이걸 딱 하고 나서 이때 학점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걸로 2학년 때 지원을 해요, 학과를. 근데 이것도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물리과가 컷이 제일 높았어요. 거기가 이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물리과 지원을 했다가는 약간 상공과 이런 데 될 것 같아갖고 그래? 그럼 차라리 수학과로 가자. 수학과 갔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고 자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물리과 갔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내가 그 물리과의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그 역학, 고전 역학이라는 과목을 들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역학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거잖아. 이게 빗면 있고 여기다가 나무 토막 지금 내려가요. 마찰력 막 이런 거잖아. 근데 나도 이런 걸 생각을 했거든. 근데 중간고사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무슨 모래알의 크기가 일정한 어떤 모래가 있대. 근데 이거를 모래시계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얘가 이렇게 떨궜을 때 얘가 일정하게 이런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때 경사각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해. 뭐 구 위에다가 여기다가 구를 놓으면 얘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고 떨어진 이유를 설명을 하네. 뭐라고? 어? 떨어지겠지. 완벽한 구인 경우에는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어떤 뭐 그래서 이게 지지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개새끼자. 아무튼 역학 D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되게 내가 얘기잖아. 난 물리 되게 좋아했다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심지어 물리 경시까지 할 생각을 했어. 그만큼 물리를 꽤 잘하고 좋아했다고. 근데 역학이라는 2학년 기본 과목을 들어갔다가 개발렸다니까. 그 정도로 세계는 넓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보면 뭔 소린지 압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상태이고 우리가 떨어진 순간을 보려면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자, 그럼 또 해볼까? 자, 이거 얼마일까? 얘가 45인데 얼마일까? 얘는 개 쉬운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너를
제곱해서 얘를 곱한 게 너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너를 나눠서 루트 한 게 너니까 너는 5구나. 에이, 이런 건 할 줄 알아야지. 자꾸 하세요. 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얘는 수투, 수원, 미적분 다 쓰입니다. 다 쓰여요. 사실은 고1 수학 때도 많이 쓰이고 2차가 고1 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5니까 5를 갖다가 띡 대입한다고. 그때의 속도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0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미터 퍼 세컨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중이니까. 마지막으로 3번.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동그라미 거리를 구해봐라. 자,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처음에는 25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25에서 출발해서 얼마만큼을 올라갔어요? 20만큼을 올라갔어. 그랬다가 얼마에 떨어졌어? 45로 떨어졌으니까 움직인 총 거리는 65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다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위치의 변화량은. 위치의 변화량은 반드시 무엇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위쪽이 양의 방향이니까 아래로 25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돼야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보시면 2번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식인데 물음을 답하여라. 자,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 동그라미 지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점을 지나는 순간인 거죠. 순간. 때 동그라미 T 써주시고 그때의 T를 구해주시고 속도를 T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T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너를 원점을 지나는 순간을 본다는 거는 당연히 X값이 0이 되는 순간을 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죠. T는 뭐뭐 나와? 0이랑 1이랑 5랑 이렇게 나오지. 즉 마지막으로 지나는 순간은 바로 5일 때입니다. 0일 때는 출발할 때는 보통 치지 않아요. 그래서 5인 순간의 속도인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V, 5를 구해라. 근데 V라는 녀석은 X를 미분하면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미분해서 갖다가 5를 대입을 하면 계산하면 뭔가가 나오겠죠. 얼마 나오니? 20 나와요? 이거 15 더하기 5니까 20 나온다, 그지? 75 빼기 60 더하기 5예요. 마지막으로 바로 2번 0부터 3 사이에서의 최대 속력 동그라미 속력 속력 용어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속력은 뭐냐면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아까 V라는 문자는 보통 속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지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속력은 부호가 없어요. 속력은 크기만 존재해. 속도는 방향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보시면 거기 자동차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속도계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속력계가 돼야 되죠. 물론 속도계라고 다 부르지만 속도는 방향이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는 방향과 무관하게 그 크기만 보는 게 속력이에요. 자, 그럼 0부터 3 사이에서 요거 그림 그려봅시다. 얘는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면 2에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여기가 t가 2가 있고 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니 작니?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고 판별식은 보니까 0보다 큰 거 보이죠? 6의 제곱 빼기 15를 했더니 판별식은 0보다 커요.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즉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5고요. 여기가 4, 1 되겠죠. 자, 우리는 0부터 3까지를 보는 거니까 3은 여기다 3을 딱 대입을 해보시면 27 빼기 36 더하기 5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나오니? 3은 한 요 정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절대값을 씌워보시면 요렇게 생겼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를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최대거나 여기가 최대거나 얘가 최대일 리는 없겠지? 그지? 0 아니면 이겠지 뭐. 자, 0 들어가면 5고 2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7 나와. 그죠? 마이너스 7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이니까 얘가
플러스 7인 거지, 플러스 7. 사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속력의 최대값은 7이구나. 그래서 답이 그냥 7이 됩니다. 됐죠? 잠시 쉬었다가 3번부터 이어서 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문제 얼른 풀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크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각각 위치가 두 점이죠. PQ에 대해서 위치식을 두 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PQ가 밑줄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 그 다음에 밑줄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가지를 구해달래. 어쨌거나 속도가 언제 같아지고,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의 점의 위동거리랑은 전혀 달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이니까 두 점끼리 서로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 먼저 속도가 같아지려면 너를 미분을 해서 V, P라고 쓰겠습니다. 너는 T제곱 더하기 4, 너는 VQ라고 쓸게요. 너는 4T. 너랑 너랑 서로 같다. 연립해보시면 T값은 2가 나오죠. 요게 바로 누구냐면 둘이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 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각각에다가 이제 2를 넣어서 P2에서 Q2를 빼고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돼요.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셔야 됩니다.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겠죠. 뭐 얼마 나오니 이거? 12 나와? 12? 3분의 8? 그죠? 그럼 너가 10 빼기 24, 응? 10 빼기 12, 10 빼기 22 나오죠? 아닌가? 10 빼기? 10 빼기 마이너스 2. 10 빼기 마이너스 2. 그래서 10이 나와, 12.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4번 보시면 얘가 이제 열차 제동하는 바로 그 문제인데, 자,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했고 제동을 건 후에, 그러니까 얘는 자 움직인 거리라고는 했지만 얘가 이제 그냥 위치인 거지, 위치. 사실은 왜냐면 열차라는 건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니까. 그랬을 때 t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t에 대해서 표현을 해달라는 거야.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6, v죠, v. v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60이 되고, a는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냥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밑줄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자, 여러분이 속도 그래프가 있으면 요거를 구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속도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0일 때 6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6일 때 속도 그래프는 0이 됩니다. 이때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정지했다는 소리예요. 보시다시피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나와요? 이 부분에 넓이가 곧 움직인 거리죠. 위치의 변화량이죠.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얼마 되냐면 180 되죠. 넘어갑니다. 자, 5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P에 대해서 위치를 주고, 자 밑에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뀔 때 밑줄.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뀐대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있고, 그때 내가 있는 위치가 원점이란 소리야. 무슨 얘기냐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 자체는 속도가 부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속도에 해당하는 너의 식을 구해보시면 V는 미분했을 때 3T제곱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T는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T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T는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래서 2에서 부호가 달라집니다.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고, 속도가 부호가 달라진다는 것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때 원점에 있다는 소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을 한 것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갖다 대입하시면 k값 손쉽게 나오겠죠. 8
빼기 24 플러스 K니까 K는 16 되겠네요.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6번 거의 같은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이번에는 너의 좌표를 각각 PQ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두 점 밑줄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을 때 M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러면 VP와 VQ가 같으면 되죠? VP는 너를 미분한 4, T3승 마이너스 18, T 제곱 더하기 24, T 이렇게 나오고 VQ 같은 경우에는 M 나오겠죠? 는 M. 이 녀석이 같아지는 게 3번 있는 거니까 너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세 어떤 실근?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 그릴 수 있으면 그리면 좋을 것 같고 왠지 인수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도함수 바로 구하겠습니다. 12 마이너스 36 24 약분해 보시면 1이랑 2에서 근을 갖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1 2 이렇게 생겼거든. 요게 지금 이쪽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2면 0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 정도의 0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보이니? 왜 여기에 0이 있냐면 너가 1이랑 2가 되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얼마예요? 비율 관계상 여기는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왜냐면 여기가 1대2인데 2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1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이고 1에서 2분의 1 빼서 좌표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원점을 지나가려면 여길 지나가야 되죠. 요거 0 들어가면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m이라는 값은 요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것 같고 2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 사이로 지나가면 되죠. 자, 2를 넣어주시면 일단 1을 넣어보시면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10 나오나요? 10. 2 들어가면 8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번 별표. 8번도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인데 표현 자체가 되게 잘 나와요. 이제 PQ 두 점을 주고 서로 같은 방향이네 다른 방향이네 어쨌거나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무슨 요소를 보면 된다? 속도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 즉 PQ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VP와 VQ의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건 둘을 곱했을 때 0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지, 그지? 즉 두 번째 줄 끝부분에 PQ가 서로 반대 방향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요걸 써놓습니다. VP 곱하기 VQ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말로 표현된 부분들을 내가 수식으로 얼마나 잘 옮기느냐 이러한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등식 계산하는 건 졸라 쉽다고. 이거 미분한 다음에 그냥 부등식 갖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t는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역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마치 진수 조건 마냥.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얼마 나와? 이거 미분하면 4t 빼기 2 나오고 t-8 나와. 2t-8 나와. 그럼 여기선 실근이 2분의 1 나오고 여기서 실근이 4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요 사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굉장히 쉽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새롭게 뭔가 미분 적분을 가르치는 요소가 전혀 없고 그냥 활용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9번 10번 같은 경우에가 뭐냐면 이쪽에서 역시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 이제 기니디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 fx 주고 뭔가 해석을 하거나 f'x를 주고 뭔가 해석을 하거나 하는 식의 문제를 풀어본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위치 그래프를 준다든지 속도 그래프를 주는 거죠. 자 9번 한번 볼까? 9번 보시면 속도 그래프를 줬습니다. 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 선분들로 줬다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요거를 다 따라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 맞춰서 잡아줄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 여기가 1, 2, 3, 4, 5, 6. 속도 그래프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기억번. 일단은 9번에서 그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원점을 출발한 밑줄 쳐줄게요. 원점을 출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점들이 원점을 출발하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한 95% 정도? 근데 한 5% 문제는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실수해서 틀린 경우가 많고요. 주로 원점을 출발한 문제가 대다수긴 합니다. 자, 기억번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자, 방향 동그라미. 움직이는 방향은 뭘 본다고 그랬죠? 속도의 부호를 본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속도 그래프 상 2랑 5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게 맞죠? 참이 됩니다. 니은번 2초에서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원점일까요? P의 위치라는 거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지?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보면 속도 그래프는 뭘 알려주는 거야? 위치의 변화를 알려줘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0부터 2까지는 속도가 양수예요. 맞지? 너가 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위치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얘기야. 근데 위치가 처음에 0일 때 어디라고 했어? 원점이라고 했지. 원점에서 위치가 2초간 증가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럼 원점에 있을 리가 없겠지. 틀렸다고. 얘는 속도가 0인 거지 위치가 0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헷갈릴 수 있고 마지막 디귿번 출발 후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밑줄 가속도가 0.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죠. 속도의 미분계수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쪽에서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하지 않았고 가속도도 역시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참이 돼요.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자, 10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나요? 앞부분이 잘 돼 있으면 이쪽은 되게 쉬운 단원이고 근데 이제 도함수와 함수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석이 잘 안 되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2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얽힌 과목이라서 수1에 비해서 조금 꾸준히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어는 사실은 단원마다 너무 관련성이 없어서 그죠? 지수로 끝나면 삼각함수, 삼각함수 끝나면 수열 이런 식인데 세 가지가 전혀 다 상관이 없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9번과 가장 다른 점은 뭐죠? 이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위치 그래프 줄 때도 있고 속도 그래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둘을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딱 보고 위치인지 속도 그래프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가속도 그래프는 출제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아니면 속도예요. 그래서 기억번 0부터 D 사이에서 점 P는 밑줄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자,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속도 그래프에선 속도의 부호 변화를 보시면 되고요. 위치 그래프에서는 속도의 부호는 뭘 나타내냐면 위치의 증가 감소를 나타내요. 증감. 그죠? 잘 보시면 0부터 A까지는 증가하다가 A부터 B까지는 C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C부터는 증가해요. 도함수의 부호인 속도의 부호 입장에서는 0부터 A까지는 양수, A부터 C까지는 음수, C부터 D까지는 다시 양수가 되는 꼴이라고.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2번 있는 게 운동 방향이 2번 바뀌는 게 참입니다. 기억번 참이에요. 니은번 역시 속도가 0이 되는 경우는 2번이다. 언제예요? A랑 C에서 0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위치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너의 미분계수가 순간 변화율이 속도가 됩니다. 디귿번 0부터 D 사이에서 원점을 2번 지난다. 자, 원점 동그라미. X는 0 써주세요. X는 0. 보니까 X가 0이 된 점이 몇 번 있어? 하나, 둘, 세 번 있는데 0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D까지 2번 되는 게 맞아요. 마지막 리을번.
t가 d일 때 d인 순간에 점 P의 속도 동그라미 양의 값이다.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자 미분 계수이자 그래프에서의 해석으로는 접선의 기울기죠. 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자, 속도와 거리죠.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너의 이번에는 속도를 줬죠. 속도를 줬고 맨 앞에 원점을 출발 밑줄.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적분 상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위치식을 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분 상수는 0이 되겠죠? 0,0을 지나가야 되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될 거 아니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정적분뿐만 아니라 부정적분의 관점에서도 통해요. 그럼 1번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뀌게 되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해달래. 보니까 얘는 0이랑 2에서 근을 갔는데 이렇게 생겼거든. 0, 2. 보시다시피 운동 방향을 바뀌는 순간은 2고요. 그러니까 괄호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x2를 물어보는 거지. x는 선생님이 구해놨죠. 대입하면 나오겠죠. 두 번째 점 P가 밑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에서 접하고요. 3에서 근을 갖는 뒤집어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x에 대한 그래프예요. 0, 여기가 3, 0에서 중근을 갔죠? 이때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랬을 때 돌아온 데 걸리는 시간인 거니까 원점을 출발했다가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오면서 원점을 3일 때 지나치죠. 그래서 답은 3이 되고요. 마지막 3번.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여기서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이만큼 내려가는 거지, 그지?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얼마냐면 2예요. 근데 요만큼의 높이의 차이가 무엇에 해당하냐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정적분 값에 해당하고 정적분 값은 이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고 이 부분의 넓이는 넓이 공식에 해당하는 6분의 최고차항 1짜리 3분 길이 2의 3승이라서 3분의 4가 나옵니다. 넓이가 3분의 4, 정적분이 3분의 4. 이 함수값의 차이가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 정적분, 함수값의 차이에 대한 관계를 아셔야 돼요. 괜찮죠? 이해는 가? 오늘 수업 때 다 했죠? 아까 요거 얘가 지금 x 프라임인 거고 얘가 지금 x인 거잖아. x 프라임에 대한 정적분은 x의 차이예요. 근데 x 프라임에 대한 정적분은 그래프 해석상 넓이로 볼 수 있고 넓이 공식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답이 3분의 4의 2배인 3분의 8이 되겠죠.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리니까 왔다 갔다 다 더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12번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T에서의 2차 함수 y는 f 프라임 t죠. f 프라임 t, f 프라임 t 동그라미 치시고 속도 써주세요. 속도. 위치에 대한 도함수니까 속도식인 거야. v라고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지네 맘대로 f 프라임 t라고 줄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줍니다. 자, 근데 출발할 때 운동 방향에 대하여 요 끝에 밑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반대 방향. 그럼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처음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이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출발할 때 0에서의 속도의 부호를 보셔야 돼요. 근데 0일 때 얼마냐면 3이죠. 즉 처음에는 양수였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그렇다는 거는 음수인 이 부분을 보고 싶다는 거고, 즉 이 부분의 넓이가 곧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잘 보시면 얘는 최고차항은 모르겠지만 t-1과 t-3을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을 정하셔야 되는데 0,3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넌 최고차항이 1짜리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0,3을 지나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넓이인 여전히 6분의 1에 2의 3승이 되겠죠.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에다 12 곱하면 16 나오죠. 16. 답은 그래서 16이에요.
넘어갑니다. 할만한가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물리야? 물리 대유잼인데 원래? 선생님 원래 고전역학 제일 좋아합니다. 자, 13번 보세요. 지면의 정지에 있던 열기구가 수직 방향으로 출발한 후에 너의 t분일 때의 밑줄 속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네. 어쨌거나 속도 그래프죠. 보니까 속도 그래프가 지금 1차식들로 이루어져 있어. 처음에는 0부터 20까지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고요. 이렇게 20, 20을 지나가고 다시 20부터는 20 대입해 보시면 20, 2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VT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 얘가 지금 높이가 2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2대 1이라서 여기가 3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죠. 물론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돼요. 60 빼기 2t가 0 되는 순간을 찾으셔도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속도 그래프고요. 보세요. 출발한 후 t가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열기구의 높이 동그라미.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35일 때 35에서의 높이를 찾고 싶어. 내가 찾고 싶은 거는 x35를 찾고 싶어요. 근데 속도와 x35의 관계는 우리가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0에서의 위치와 35에서의 위치의 차이는 0부터 35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요? 아까 이제 정적분의 속도의 정적분을 하면 위치의 차이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근데 x0가 얼마예요? 얼마라고 봐야 돼, 이거를? 0이라고 봐야 되죠. 왜 0이라고 봐야 돼요? 무슨 표현이 나와요? 지면 밑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야? 0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표현해서 잘 보시고. 그냥 이거 하면 돼. 0부터 35까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하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보고 직접 정적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뭘 해도 되겠어? 당연히 넓이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다각형이니까 넓이를 계산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3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쪽은 300이고요. 이쪽은 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5가 됩니다. 얼마예요? 정적분 값은 275가 되겠죠? 왜? 이 부분은 음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적분 넓이, 그 다음에 그 함수값의 변화량, 여기서는 속도,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 이런 것들 간의 관계가 조금 자유롭게 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번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이고요. 14번을 해줄게요. 자, 14번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이번에도 속도 그래프 0부터 1까지는 t의 3승,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 t 더하기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가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자, 위아래다 1을 넣어보세요. 속도 불연속이죠. 속도가 불연속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무한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뭐가 오타인지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학적으로 실제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도가 미분 불가인식은 주질 않게 돼 있어요. 당연히 위치가 미불연속인 것도 주지 않겠죠.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싫어. 자, 자, 4t 3승입니다. 앞에 4를 붙여주세요. 4t 3승이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8이죠. 그래서 이렇게 0부터 1까지는 4t 3승이라서 1,4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8이니까 이번에는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직선. 여긴 2가 되겠죠? 4일 때 1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t가 0에서의 위치가 이 동그라미. 얘는 웬일로? 처음 시작점의 위치가 0이 아닌 그러한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드물게 나와요. 근데 p가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일단은 내가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정적분 값이 0부터 어떤
특정한 k까지의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야? 얼마가 되는 점을 찾고 싶어요? 위치가 얼마나 변화해야 돼? 보니까 2에서 마3까지니까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죠? 아이고, 적분하시면 x, k 마이너스 x, 제로가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근데 요 값이 너가 이제 2인 거고 너가 마3인 거죠? 이렇게. 2에 있던 점이 마이너스 3으로 위치가 변화했어.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k까지 너를 정적분한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일단은 얼마냐면 얘를 정적분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왜냐면 4t 삼승을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니까 요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적분이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는 이 부분의 넓이가 일단은 얼마냐면 너가 얼마냐면 1 곱하기 4니까 2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내가 한참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한 요 정도를 가서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이 부분의 넓이는 8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정적분 값은 넓이를 이제 부호를 감안을 해서 더하는 건데 1 더하기 2에다가 이 넓이를 뺀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3에다가 뭘 빼면 마이너스 5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이 부분은 8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너가 1대 4란 말이야? 그럼 너가 뭐 L이라고 하면 넌 4L이죠. 그러니까 2L 제곱이 8이지.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한 거죠. 적분 지금 안 쓰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L 값이 2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K 값은 여기서 이만큼 간 거니까 4예요.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 위치에 있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 동그라미. 우리가 K 값을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잘 봐봐. 거리를 구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넓이를 구한 순간 사실 문제는 끝났죠. 1, 2, 8 그냥 더하면 되지. 답은 11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15번은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프, 속도 그래프 보시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보니까 4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고 그때까지 넓이를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 또 넓이 구해 주시고 그냥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냥 그림 보시고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16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관계상 뒤에 있는 거 두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니디 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 한 문제 정도 하고 마칠게요. 17번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t초 후의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거를 골라봐라. 17번 같은 게 이제 이쪽에서 그래프 보면서 해석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역시 항상 거의 고정적으로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림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돼 있고 내려갔다가 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2, 3, 4, 5, 6, 7. 높이는 너가 마이너스 2, 너가 2. 자, 이렇게 볼게요. 기억번.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잘 보시면 속도가 여기서 1초 동안 일정하죠. 근데 속도가 일정한 건 멈춘 건가요? 아니죠. 속도가 얼마가 돼야 멈추는 거예요? 0이 돼야 돼요. 일정하게 0이 나와야 멈췄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속도가 일정하다고 멈춘 거는 아니에요. 위치가 일정해야지 멈춘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어요. 니은번. P는 움직이는 동안에 방향을 4번 바꿨다. 자,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거는 요 속도의 부호를 보셔야 되는데 부호가 달라진 순간은 한 번,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P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에 있다. 자, 일단은 0부터 4까지 뭘 보셔야 되냐면 속도에 대한 정적분 값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속도에 대한 정적분 값이 뭘 의미하냐면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거든. 속도의 정적분은 넓이를 부호를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보아하니 속도 그래프를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 0이 나오겠죠. 왜냐면 넓이가 얘네가 누가 봐도 똑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더하고 얘는 빼면 정적분 값이 0, 위치 변화량이 0, 즉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번 0부터 7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 동그라미는 8이다. 자, 거리라 함은 요 둘러싸인 넓이 전체예요. 그죠? 자, 일단은 요거 넓이 얼마냐면 3 더하기 1 더하기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얘 넓이 4 나오죠? 이 부분 넓이 4 나와요. 이 부분 넓이 2 나오죠? 얘도 2 나오죠? 다 더하면 8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이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18번은 넘어가고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19번이 시간에 대한 변화를 다음 시간에 할까 그냥? 시간에 대한 변화를 다음 시간에 하고 18번까지만 할까? 시간에 대한 변화를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네. 응? 아니 그러니까 추가 문제 뒤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내가 뺐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추가 요 2문제밖에 없을 거예요. 2문제밖에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진도는 시간에 대한 변화를 그러니까 요거 가져오시면 다음 시간에 요거 2문제 뒤에 거 풀어줄 테니까 요거 약간 설명할 게 있어서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앞부분 이제